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구한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하시겠지만 1930년 노벨 의학 및 생리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 출생의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있습니다. 이 카를 란트슈타이너는 1955년 이래 약 10억 명의 생명을 구했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혈액형을 발견해서 안전한 수혈을 가능케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환자 가운데 과다출혈로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한 예로 임산부의 22%가 출산 시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목숨을 건 일종의 도박 같은 수혈도 서슴지 않게 행해졌다고 하는데, 20세기 초까지 위급한 환자에게 염소의 피까지 수혈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카를 란트슈타이너는 의대생 시절부터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삶과 의학 연구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과학자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즉, 어떤 삶이 더 값진 것인지, 또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를 놓고 말이죠. 결국 후자의 길을 걸었던 카를 란트슈타이너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런 삶이 행복이라 여기는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진아가 부른 행복이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진아가 부른 행복이란 찬양이었습니다. 중간에 소음이 들렸던 이유는 평온하게 놀고 있는 딸 아이 옆에서 엄마 진아가 찬양을 부르는 유튜브 동영상 원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찬양 한 곡에 고스란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서지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카메룬을 처음 방문하게 된 김동선 목사님의 선교 여행기를 서지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통해 들어봅니다. 초기 카메룬 선교는 수도 야운데에 있는 작은 클리닉에서 영세민들을 위한 진료와 환자 보호자 전도, 대학생 성경 공부 등의 사역이었습니다. 좀 더 선교적인 필요와 이해 속에서 무슬림 형제들이 많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지금의 지역인 은가운데레로 자리를 옮겼었지요. 8년간의 야운데 삶을 정리하고 이민 가방 6개를 이고 짊어지고 야간 기차를 탔던 일이 생각납니다.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감사의 눈물과 그럼에도 홀로 나서는 마음의 두려움, 복잡한 감정은 환한 달을 볼 때 한없는 눈물로 터졌습니다. 가끔 한국을 나갈 때 거치는 목적 외에는 수도에 내려갈 일이 거의 없답니다. 친구 가정을 마중하기 위함이지만 여전히 수도 야운데는 정신이 없어요. 어찌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여러 일을 살아냈을까? 은가운데로 가기 전날 야운데서의 시간을 김동선 목사의 일기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선교지에서 한 달 살기 카메룬 편 2일차 야운데 풍경. 시일 성경 번역 선교회. 푸른 나무를 스치며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에 잠을 깼다. 어젯밤 우리 일행은 야운데 시내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짐을 풀었다. 이곳은 위클리프 소속의 시일 성경 번역 선교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69년부터 카메룬에 있는 200여 종족을 대상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 이곳에는 게스트하우스, 선교부 행정시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들이 있다. 비록 건물들은 낡았지만 그동안 정성스럽게 가꿔온 흔적들이 보인다. 숙소 앞에 커다란 나무숲이 보인다. 50년쯤 전에 어느 선교사가 이곳에 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그 나무들은 어느새 숲을 이루었고 새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처음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가 자라 이렇게 한국에서 온 손님을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과연 상상이나 했었을까? 먼 훗날을 바라보며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던 그 이름 모를 선교사에게 감사한다. 카메룬에서의 아침 식사. 카메룬은 프랑스의 영향으로 빵 문화가 발달하였다. 특히 바게트 빵이 맛있다. 길거리의 빵집에는 다양한 맛을 자랑하는 바게트들이 가득 차 있다. 한국에도 바게트가 제일 맛있을 것 같은 빵집이 있기는 하지만 가게 이름과 달리 사실 바게트가 그 집에서 제일 맛이 없다. 그보다 훨씬 맛있는 바게트 빵을 이곳에서는 100세파, 2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다. 어젯밤에는 빵 맛집을 찾아 한 개에 300세파 하는 바게트와 550세파 하는 크로와상을 샀다. 오늘 이 아침 이 바게트 빵에 아보카도를 듬뿍 발라 먹는다. 여기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는 센스.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때 다이어트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포기했다. 너무 맛있다. 야운데 시내. 우리 일행은 하루를 쉬고 내일 차량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대신 가져온 이민 가방을 먼저 기차 화물로 보내기 위해 시내로 나섰다. 이곳 야운데에서 북부 도시 은가운데레까지 가는 기차는 18시간 정도 걸리는데 화물도 함께 배송한다. 수화물을 배송하는 업체가 시내에 있어 번화가로 들어갔다.
이곳은 90년대까지만 해도 각종 사업이 번성하여 한인들이 운영했던 상점들도 있었다고 한다. 허나 지금은 경제가 쇠락하여 예전의 영광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화물 취급소에 들어가자 직원들은 3명인데 그들의 수행 비서인지 친구들인지 아는 3명이 더 있다. 인터넷으로 작업을 하지만 그 속도가 느려 입력하면 30분 있다가 결과가 창에 뜬다. 양친이 모두 충청도 출신이어서 진골 충청도에 피가 흐르고 있는 나조차 답답해서 다른 일을 먼저 보고 영수증을 받으러 다시 오기로 했다. 환전. 놀랍게도 이곳에 힐튼 호텔이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호텔도 바퀴벌레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한 소식은 힐튼 안에 환전소가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이용하기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대신 바로 호텔 앞에 드라이브스루 환전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차량을 인도 가까이 대자 한 그룹의 남자들이 다가온다. 창문을 내리자 유로와 달러 시세가 얼마라고 한다. 요즘 나이지리아 위조 달러가 시중에 돈다는 소식에 시세가 약하다고 한다. 좀 더 쳐줘야 한다고 실랑이를 벌인다. 딜이 끝나면 가져온 돈을 서로 바꾼다. 창문을 닫는다. 다시 도로로 출발한다.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간편한 문화가 카메룬에도 존재한다. 차량 정비와 뒷짐짓는 닭들. 차량을 점검하다가 뒷바퀴 너트가 3개나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비사를 찾아간 곳은 어느 허스름한 정비소의 앞마당이었다. 젊은 정비사와 12살쯤 돼 보이는 조수가 차량 수리를 한다. 10여 년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차량 수리를 한다. 이렇게 기술이라고 있는 친구들은 자립해서 먹고 살 수 있다. 요즘 한국 중고차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한국차 정비공이 부족하다는 소리도 들었다. 세계적인 정비사 양성이 시급해 보였다. 야매의 실력이지만 차량이 다시 굴러가게 만들어 주었다. 수고비는 1만 세파, 2만 원이다. 이 와중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닭들이 뒷짐을 지고 있다. 못 믿겠다면 야온데에 와보길 바란다. 분명 뒷짐을 지고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정비하는 동안 내내 우리를 구경하며 귀찮게 하던 젊은 남자들이다. 정비사의 친구들인 것 같은데 오전인데 벌써 술이 반쯤 취해 있는 것 같다. 우리 일행을 두고 중국인이냐 묻고 어떻게 하면 중국 여성을 사귈 수 있나며 치근덕거린다. 우리를 중국인으로 알았나 보다. 우리가 신기하냐? 우리도 너희가 신기하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한량들이 되었느냐? 기술이 있는 친구가 너희도 부럽지 않느냐? 리사는 서선교사가 고아원에서 키워 독립시킨 청년이다. 차든 안민 출신의 이 친구는 서선교사를 마망이라고 부른다. 즉 엄마다. 서로 뭐라고 반갑게 말하다가 느닷없이 서선교사가 박스 하나를 건넨다. 아들이 화물기차역 경비원으로 취업했다며 선물로 준비한 새 핸드폰이다. 고맙다고 말하고 헤어진다. 나중에 전화가 온다. 엄마 집에 잘 도착했냐고. 서선교사는 그동안 24명의 학생들을 고아원에서 돌봤다. 이들이 서선교사의 자녀들이다. 법에 따라 18세가 넘는 자녀들은 이미 독립시켰다. 하지만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생활비, 장학금, 영성훈련 등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아마 서선교사는 죽을 때까지라도 이들을 마음에 품고 살려고 할 것이다.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서지혜 선교사님, 그리고 이곳 선교지를 방문한 김동선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내용은 태평양에서 잊혀진 고대 문명의 흔적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섬들 가운데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 사역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2016년에 디즈니 영화 모아나가 발표됐습니다. 이 영화는 태평양의 거대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입니다. 태평양이 얼마나 클까요? 지구 표면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괌으로 오는데 4시간이 걸리고, 괌에서 하와이에 가는데 7시간이 걸리고, 하와이에서 LA에 가는데 7시간이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바다입니다.
태평양은 세 지역, 마이크로네시아와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아나 영화는 폴리네시아, 이스터 섬의 남쪽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추장에 따른 모아나 이름의 뜻은 폴리네시아 말로 바다를 뜻합니다. 모아나가 살고 있던 섬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했고 코코넛도 먹지 못할 정도로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아나는 멀리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고 무시했습니다. 영화의 결말은 도전이 희망이다를 전했습니다. 섬의 부족들은 모아나의 도전에서 새 희망을 발견하고 동굴 속에 있던 배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섬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용감한 사람들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대만에서 출발하여 조그만 칸을 타고 거대한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희망을 품고 미지의 세계인 망망대해를 헤쳐나갔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흩어져 있던 섬들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용감하고 능력이 많았던 그들은 태평양에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연환경의 악조건들을 이겨내고 해양 제국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2021년 현재 우리들은 태평양의 섬들에서 그 용감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 엔트로폴로지스트, 인간에 대한 숨겨진 비밀이나 수수께끼를 연구하고 풀어내는 인류학자, 인류학 수수께끼 연구가인 프레임 로자리오는 2020년 8월에 Seven Lost Megalithic Civilization of Micronesia and the Pacific Island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와 태평양의 섬들에서 잊혀진 7개의 거성 문명에 대하여 그녀는 현재 남겨져 있는 유적들을 통하여 태평양의 거성 문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잊혀진 태평양의 거성 문명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난마도르. 폼페이 스테이트에 있는 난마도르는 92개 인공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해상도시는 라군 안에 산호섬 위에 세워졌고 운하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AD 1500년경에 고대 건축가들은 놀라운 고대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회바직이나 세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십자형으로 엇갈리는 패션을 이용하여 현무암 기둥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렐루 아일랜드. 유대인 탐험가들의 묘사함에 따르면 렐루 아일랜드, 코슬의 섬은 운하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었고 섬 전체가 거대한 둥근암석과 현무암 기둥으로 울타리가 쳐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마이크로네시안들이 어떻게 돌을 채취하고 그 거대한 돌을 어떻게 섬으로 운반하고 그 돌들을 바닷가에서 어떻게 기둥으로 세우는지를 현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스톤마니 오브 얍 아일랜드. 얍섬에서 우리는 6,000개의 크고 작은 스톤마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로 된 돌은 그 집안의 부와 지와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톤마니의 가치는 기술자의 솜씨나 오래된 역사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작은 스톤마니는 3.5cm, 큰 것은 높이가 3.6m, 무게는 4톤이나 되었습니다. 네 번째, 플랫밸리 마운드 사모아. 사모아의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플랫밸리 마운드는 거대한 고대의 건축물입니다. 그 피라미드는 현무암으로 12m 높이로 건축되어졌습니다. 약간 경사진 벽과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하면 그 지역 인근에 스톤 플랫폼, 울타리, 길, 화로 등 여러 가지 모양의 3,000개 유물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는 대략 AD 1100년에 세워짐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메드르 차오 팔라우. AD 150년으로 추측되는 최고의 거성 문명은 팔라우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이곳에는 50개의 현무암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는 무게가
5톤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돌들 중에는 6개의 육중한 머들이 있고 큰 미팅하우스, 여러 가지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석관도 있습니다. 이런 돌들은 팔라우에서 400km나 떨어진 곳에서 칸으로 운반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6번째, 하우스 오브 타가. 거대한 하우스 오브 타가는 사이판 옆에 있는 티니안 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거석은 거의 높이가 4.2m가 되는 돌 기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각 기둥의 꼭대기는 얼마간 둥근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돌 기둥이 15개나 됩니다. 이 돌 기둥들은 집을 지탱해주면서 물의 넘침과 들짐승으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7번째, 이스터 아일랜드. 이스터 섬에는 유명한 돌 석상들이 있습니다. 이스터 섬은 화산섬으로서 중남미로부터 3,700m나 떨어져 있고 가까운 섬에서는 1,700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섬 곳곳에 900개의 돌 석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AD 400년경에 폴리네시안들이 이스터 섬을 발견하여 정착하였고 1860년경에 이 문명은 사라졌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흩어져 있는 고대인의 흔적들. 이제 우리는 태평양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양, 거대한 바다와 수많은 섬들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다 속의 열대야들을 보아라. 1년에 1cm가 자라는 산호들을 보아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인생은 퍼즐 게임이란 제목으로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남아공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인생은 퍼즐 게임이다. 외국 사람들은 퍼즐 게임을 즐기는 편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습관이 있는지라 그런 거 맞출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는 게 사실이다.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쓰다가 기증한 것을 받아서 750개짜리를 처음으로 맞춰보았다. 맨 처음에는 거의 비슷비슷하여 외곽부터 맞추기 시작하였는데 조각이 많다 보니 외곽만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 몇 개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서 그만 포기할까 하다가 시간 날 때마다 몇 날을 틈틈이 맞추어 가는데 문득 퍼즐 게임이 우리네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퍼뜩 들게 되었다. 맨 먼저 그리 생각하게 된 이유는 바깥 부분은 무조건 일자로 생기기 마련인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몇 개가 보이질 않자 기증자가 몇 개를 잃어버렸나? 의심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 전체 그림을 보며 퍼즐을 맞추어 가듯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림 맞추기가 어렵고 힘이 드니 중도에 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자주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찾아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뉴스에서 종종 본다. 퍼즐이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면 그곳에서 승부를 보려면 더욱 일이 꼬이는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남겨둔 채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맞추다 보면 자연스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모습을 자주 경험하면서 최근에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질 않는다며 극단적인 선택이 자주 반복되는 뉴스를 보면서 인생은 퍼즐 게임처럼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멋진 계획들이 갖고 계심을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하며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들을 잠시 내려놓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천천히 하다 보면 완성된 그림이 맞추어지듯이 우리 인생의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들을 의심 없이 자주 바라보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려움들이 닥칠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전체 그림을 자주 쳐다보듯 자신의 인생을 때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관망해 볼 수도 있어야 한다. 여러 개의 퍼즐 게임 중에서도 제일로 쉬운 것을 선택하였지만 여전히 어려웠고 인생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되어 그림 완성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외출이 본의 아니게 줄어든 이때 자녀들과 퍼즐 게임을 즐기면서 인생 공부하여 보시기를 추천하여 본다.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니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주님을 의심치 말라는 것과 주님께서 이미 맡겨주신 쉽고 편한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때가 되면 스스로 풀린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샬롬. 남아공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 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다양한 선교지 소식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교 보고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